날아다니는 운송수단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로 도시를 기반으로 한 공중 탈 것인데요. UAM이 구현되면 잠실에서 김포공항까지 20분. 게다가 가격도 모범택시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타고 싶으세요? 여의도에서 미팅하러 강남 가야 하는데 늦었을 때, 또 눈 떠보니 지각인데 회사가 강남일 때 등등. 무엇보다 꽉 막힌 도로 위를 시원하게 날아가는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집을 의향이 생기죠. 그런데 이 상상이 머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2035년에는 하루 이용객이 15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글로벌하게는 이미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상용화가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은 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처음엔 좀 무섭겠지만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것을 입증할 기회가 되겠죠. UAM 중에서도 당장 현실 가능한 수단은 eVTOL. 우선 전기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고 수직 이착륙을 하기 때문에 활주로가 필요 없죠. 자리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도심 한가운데서도 이착륙이 가능한데요. 정부에서는 eVTOL이 이착륙할 수 있는 버티포트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국내 건설사들이 달려들어 참여하고 있죠. 한편 현재 eVTOL 3대장은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과 독일의 블로콥터 릴리움이 있습니다. 비행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eVTOL 기체를 살펴보는 것도 재밌는데요. 먼저 여러 개의 로터를 활용한 멀티로터 방식. eVTOL에는 우리가 헬리콥터에서 보던 프로펠러가 달려 있습니다. 이를 로터라고 부르는데요. 멀티로터는 일반적인 드론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eVTOL은 무겁기 때문에 로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멀티로터 방식을 쓰는 2항의 2항 126은 16개, 블로콥터의 볼로시티는 18개죠. 두 번째는 이착륙과 비행 시 다른 로터를 사용하는 리프트 앤 크루즈 방식입니다. 위스크에어로의 코라 5세대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여야 하는 eVTOL에게는 무게 측면에서 불리한 단점이 있죠. 세 번째는 틸트 로터 방식입니다. 이 로터의 각도 조절이 가능해 수직 이착륙 시에는 위쪽으로, 비행 시에는 수평 방향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조비 에비에이터가 대표적인 틸트 로터고요. 릴리움의 릴리움 jet은 조금 다른데요. 돌출된 로터 대신 덕트 팬을 사용하고 있는데 덕트의 각도를 바꾸는 틸트 덕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에게 아직 체감은 안 되지만 eVTOL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전기차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18.9%보다도 가파른 성장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늘의 테슬라이자 우버가 되겠다는 조비 에비에이션 읽어드립니다. 조벤 비버트의 부모님은 히피였습니다. 땅으로 돌아가자는 귀농운동에 따라 히피들은 문명이 없는 시골에 코민을 형성했는데요. 아버지 론 비버트가 자리 잡은 곳은 실리콘밸리에서 1시간 내려간 곳에 위치한 산타크루즈. 이들은 자급자족을 하고 직접 집을 짓고 농기구를 고쳤기 때문에 조벤은 어릴 때부터 엔지니어링을 할 줄 알았죠. 한편 학교까지는 7.25km, 조벤은 학교까지 걸어 다니면서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비행기를 상상합니다. 또 한 번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애플 컴퓨터를 샀는데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전기 동력 장치를 사용해야 했고 신재생 에너지에 눈을 뜨게 됩니다. 조벤은 1991년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에 입학, 산업공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인생의 스승 폴 몰러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폴 몰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40년간 2억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01년 스카이카를 선보입니다.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었고 사람을 4명 태울 수 있었으며 최고 시속 620km로 비행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안타깝게도 시대를 너무 빨리 태어나서 상용화되기에는 기술이 부족했죠. 폴은 당시 앞으로 25년 뒤에는 인구 중 90%가 스카이카를 타고 미래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사실 이후에 폴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도 당하거든요. 이 인구의 90%까지는 아니지만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니 영 틀린 말은 아니었죠. 조벤은 폴 몰러 교수에게 항공역학부터 엔진 등 비행체를 개발하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1995년에는 학부를 졸업하고 스탠포드에 진학하여 산업공학 디자인을 배웁니다. 조벤은 당시 가난했어요. 졸업 후 돈을 벌기 위해 생명공학 회사인 인사이트에 입사해 엔지니어링 디렉터를 맡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조벤은 월급을 모두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들인 주식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IT 기업, 게다가 매도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2000년 닷컴 버블 폭락 전에 모두 매도했고요.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6억 원. 이 돈으로 조벤은 1999년 로봇 디자인 스타트업 벨로시티 11을 창업합니다.
이 조벤이 직전에 생명과학 회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로봇을 만드는데요. 약물 후보물질 테스트에 이용되는 액체 처리 로봇, 또 DNA 염기 서열 분석용 로봇을 개발합니다. 그 결과 창업 6년 만인 2005년 벨로시티 11을 1,200억 원에 매각하며 큰 돈을 거머쥐죠. 그 다음 창업은요, 비교적 귀여운 아이템이었어요. 요거는 조벤이 스탠포드에서 산업공학 디자인을 할 때 과제로 만든 아이템이었는데요. 여러분 집에도 비슷한 거 하나씩 있을 거예요. 바로 조비 고릴라 트라이포드. 자유자재로 변형 가능한 카메라 삼각대죠. 조비는 조벤 비버트의 애칭이었는데요. 자기가 석사 때 디자인한 제품을 상업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대박이 납니다. 사기캐죠? 조벤 비버트는 부모님의 코민을 새롭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업을 매각하고 고릴라 포드를 판 돈으로 산타크루즈에 있는 1.8제곱킬로미터의 숲을 매입하죠. 그리고 2009년 조비 에비에이션을 설립합니다. 이 직원들은 부지 내의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고 시험 비행은 부지 안 채석장에서 진행합니다. 이 모든 직원은 커다란 헛간에 모여 함께 작업했고 조벤은 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기농 농장을 만들어 닭을 키우고 음식을 해줄 셰프도 고용했죠. 그리고 2011년 최초의 이비톨 모나크를 제작합니다. 지금보다 더 이쁘죠? 나사는 이를 보고 조벤을 전기 비행기 프로젝트 X-57에 참여시킵니다. 또 일찍이 조비의 기술에 점을 찍은 회사가 있었으니 바로 토요타. 초기부터 투자를 진행했고 총 투자 금액이 5억 9천만 달러. 조비의 프로토타입이 성공하면 토요타의 대량 생산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었죠. 모나크의 이비톨 프로토타입의 기체는 하늘로 날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로터스 S2 모델을 거쳐 6개의 회전 프로펠러가 있는 S4를 제작합니다. 2017년 조벤은 프로토타입으로 비행에 성공합니다. 6개의 모터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했고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을 태울 수 있는데요. 멀티로터인 볼로콥터나 이항이 2인승인 것에 비해 유리하죠. 또 최대 시속 320km, 최대 비행거리는 240km입니다. 최장 비행 기록은 77분 동안 250km인데요. 이비톨 기체 가운데 가장 먼 거리입니다. 조비의 기술력이 뛰어난 이유는 먼저 안정성입니다. 이 조벤 비버트는 보기 드문 엔지니어 출신의 창업자죠. 10년 넘게 해당 기술을 연구해오면서 40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드론 응용 서비스 및 핵심 부품에 대한 특허입니다. 지금까지 조비 S4는 1000번이 넘는 시험 비행을 거쳤으며 2022년 5월 미국 연방항공국 FAA로부터 미국 최초로 상업 운송사업 면허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직 형식 인증과 생산 인증이 남아있지만 이비톨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데요. 2가지 인증만 더 받으면 상업용 에어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소음입니다. 이 헬리콥터를 떠올리면 엄청난 굉음이 떠오르는데요. 조비 이비톨은 헬기가 내는 소음의 100분의 1, 도시의 소음에 가려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 나사의 소음 테스트에도 합격합니다.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제작 비용은 40만에서 150만 달러, 하나로는 5억에서 20억 원인데요. 아무래도 민간에서 구매하기는 좀 어려운 가격이죠. 그래서 조비는 처음부터 에어택시로 활용할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부터 대중교통 서비스로 만든다면 손익을 넘길 수 있겠죠. 조비는 이용 비용을 1.6km당 2.5달러라는 비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버 X와 비슷한 요금입니다. 하지만 에어택시를 위해서는 이착륙장과 예약 소프트웨어 등 더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죠. 게다가 조비는 자체 승차 공유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입니다. 한편 2020년 우버가 플라잉 택시 사업 부문을 조비 에비에이션에 매각합니다. 동시에 우버는 조비에 7,5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합니다. 기존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우버와 조비는 적극적으로 손을 잡으며 에어택시 시장에 가장 가까워지게 되었죠. 2023년에는 SKT가 조비에 1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SKT는 통신망뿐만 아니라 티맵에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에어택시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이비톨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10년은 이르다는 건데요. 결국 문제는 배터리입니다. 현재 최고의 배터리마저도 제트 연료에 비하면 14분의 1 성능에 불과하죠. 배터리가 개선될 때까지 이비톨의 비행거리는 너무 짧고 수송 무게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비는 그 다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소입니다. 조비는 100마일까지는 전기가 이상적이지만 그 이상은 수소가 대세가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당장 에어택시를 생각하면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구급, 안보, 치안 등의 상황에는 더 빨리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조비는 이미 공군으로부터 9대의 주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매출도 발생했죠. 조비는 UAM 영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처럼 부품, 설계, 서비스까지 수직 계열화하고 있습니다. 조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퇴근 시간만 줄여도 행복도는 올라갈 거고 도심에 도로가 있던 자리에는 공원이 대체될 거라고요. 정말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가 우리 삶으로 들어오게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조비 에비에이션 읽어드렸습니다.